이번에는 그 1-12절의 그 원통 좌표하고 구좌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폴라 코어디네이트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그 아주 유익한 좌표계로 우리가 평면 극좌표라는 거 폴라 코어디네이트를 우리가 그 좀 배워봤어요. 오늘은 뭐냐면 물체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는 우리가 3차원 좌표계를 쓰는데 XY 물론 이제 직각좌표계에서의 XYZ를 쓰면 이제 그 되지만 그것보다 더 편리한 좌표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할 테고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좌표계가 이제 원통 좌표계, 하나는 원통 좌표계, 하나는 구좌표, 스피리컬 코오디네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임 때 그 물체를 기술할 때 우리가 폴라 코오디네이트, 극좌표, 평면 극좌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물체의 위치 벡터는 R의 ER 햇으로 이거 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물체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체의 속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놈이 이제 예를 들면 이 XY라고 하는 좌표계가 이 밑에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그려서 원통으로 그렸는데 원통에 이제 XYG로 해서 이제 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XY 좌표계 원 기둥을 내가 다 무시를 해버리면 XY 좌표계 자체는 이렇게 평면 극좌표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가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고 뭐 이 좌표의 중심으로부터 라지 R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를 기술할 때 그 물체를 기술할 때 이걸 내가 이제 스몰 R 대신에 여기 스몰 R 대신에 라지 R로 썼어요. 그럼 그 물체를 기술할 때 그 물체의 위치는 라지 R의 ER 햇 이라고 쓰면 되고 그거로부터 이제 다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뭐 속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제 2차원 XY 평면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막 3차원 공간상에서만 움직이는데 아주 제한적인 운동을 해. 원통을 따라서만 원통을 따라서 원 기둥의 표면을 따라서만 운동을 하는 그런 물체가 있을 때는 이게 기둥을 하나 세워주면 되지 뭐. 기둥을 세워줘가지고 물체가 이 기둥에 뭐 한 지점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물체는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저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이때 이 R은 뭐냐면 이 R의 크기는 뭐냐면 라지 R의 제곱 더하기 라지 R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R의 제곱은 라지 R 제곱 더하기 이 높이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물체의 위치는 결국은 뭐냐면 2차원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계산한 거에다가 Z축만 하나씩 더해주면 돼.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는 만약에 원기둥상에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놈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R에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냥 편의상 스몰 R로 써줄게. 그냥 지금까지 계속 써왔으니까 이렇게 썼으면 뭐냐면 이 물체의 위치는 R의 ER 햇 더하기 얼마? 여기에다가 Z의 Z 햇 Z축 방향으로만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그놈을 미분해주는 거는 요놈을 미분해준 건 이미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요놈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얘는 Z-의 Z 햇이 될 테고 얘 하나 더 미분해주면 Z의 Z의 DT인데 이게 G축이라고 하는 얘는 XY 평면에서 R 세타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해주지만 이 Z축 방향의 Z 햇 혹은 그냥 이렇게 뭐 K 햇하고 똑같은 거니까 Z 햇은 뭐냐면 한번 내가 Z축을 정해주면 계속 영원한 Z축이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해줘봐야 0이야. 그러니까 이놈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해? 가속도는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이걸 다 계산했잖아. 이쪽 그 XY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놈의 가속도는 결정을 했고 Z축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요것만 미분을 해주면 돼. 그래서 원통 좌표계에서는 어떤 물체가 원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2차원 폴라 코오디네이트에다가 기둥만 하나 더 세워주면 되고 그 기둥을 세워준 효과가 이거다. Z축으로 축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그 Z축의 그 지축 방향의 변위의 변화량, 그러니까 지축 방향의 위치의 변화량만 고려를 해가지고 위치, 속도, 가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원통 좌표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단순한 2차원 평면상에서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1차원상의 Z축만 하나만 더 세워준 게 원통 좌표계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3차원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구좌표인데 3차원 구좌표 우리가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데 3차원 구좌표인 경우는 구좌표는 내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는 이 그림은 저기 파워포인트 보시면 더 그림이 예뻐요. 이거 보면 얘는 이제 물체가 3차원의 그 구좌표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축구공 지구본의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놈 뭐 그런 걸 생각해 주면 돼. 사실 표면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면 더 좋고 근데 표면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 그냥 위아래로 갈 수도 있어. 위도가 뭐 이렇게 지표면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직각좌표계 말고 스피리컬 코오디네이트로 어떤 대칭성이 있을 때 굉장히 유익한 좌표계인데 내가 이놈 어떤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어. 어떤 물체가 3차원 좌표계에서 여기 있다. 그럼 이 물체를 기술할 때 이 물체의 위치 벡터는 직각좌표계를 써주면 이놈의 위치는 x의 i hat 플러스 y의 j hat 더하기 g의 k ha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평면 극좌표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썼던 그런 노하우를 보면 이놈은 이제 내가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죠. 뭐 어떤 물체가 저기에 떠 있는데 그놈의 위치가 나로부터 r만큼 되는 위치에 있고 방향은 그쪽 방향. 그러니까 나로부터 r만큼 되는 위치에 있고 방향은 그쪽 방향. 이 아래 나란한 방향의 단위 벡터지.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해주는 거야. 3차원 공간에서도 여전히. 근데 다만 이제 이놈은 뭐냐면 이 위치를 기술할 때는 3차원 공간에서는 좌표 3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기술할 때는 내가 x축으로부터 어떤 phi라는 앵글에 있고 이게 이렇게 직선인데 내가 좀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phi라는 xy 대신에 여기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g로 좌표를 결정하면 되는데 평면 극좌표에서는 r과 세타는 뭐냐면 x축으로 r과 세타는 뭐냐면 z축으로부터 z축에서부터 얼마만큼 이게 이제 경도에 해당되는 거지. 경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얘가 얼마만큼 로테이션이 됐는가 위도도 필요해. 그래서 이제 경도도 필요하고 이제 위도도 필요합니다. 위도도. 그래서 내가 거리, 경도 그 다음에 위도 이게 다 필요한 게 그래서 r 세타 파이로 구성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구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좌표 위치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파이에 대한 단위 벡터, 파이는 항상 2차원 평면상에서 이게 이제 위도에 해당되니까 그 파이가 돌아간 만큼 어떤 지점에 이놈을 이제 xy 평면상에 투영시켜지면 요 지점에서의 파이에 대한 단위 벡터는 그 원호의 접선 방향, 그게 이제 이 파이 방향이고 이 경도에 대한 단위 벡터는 뭐냐면 얘가 지축에서부터 세타만큼 로테이션이 됐잖아. 이렇게 세타만큼 로테이션이 됐으니까 그 지점에서 이 로테이션 된 요 지점에서 이 원호의 접선 방향, 그게 이제 이 세타 방향이야. 근데 이제 if i는 비록 xy, 이거는 이제 xy 평면상에서만 정의가 되는데 xy 평면에서 정의가 되는데 여기다가 홀로 떨어뜨려 놓으면 외롭잖아.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쪽으로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붙여준 게 e phi hat 하고 e 세타 hat, er hat. 그래서 여기서의 단위 벡터는 er hat, e 세타 hat, e phi hat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단위 벡터가 i, j, k로 주어지는 거고. 근데 이 각각이 다 단위 벡터는 다 수직이야. 서로 수직. 그러니까는
R 벡터는 R 벡터하고 세타 파이는 다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 개의 그 단위 벡터로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폴라 코디 극좌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제 x, y 그 z를 보면 내가 볼까? 여기는 x는 어떻게 계산해? 이 x 이놈의 x 방향의 성분, x 방향의 성분은 우리가 방향 코사인 이런 거 갖고 내가 계산했죠? x 성분은 어떻게 계산하지? 요 x 성분은 이 r에 요 놈이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될 테고 그래서 요 놈이 뭐냐 하면 이거 되게 지저분한데 미안해요. 요게 요 놈이 뭐냐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요 놈은 r에 얘는 사인 성분이 되겠네. 이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그거의 x축 방향을 내가 투영을 해주니까 얘의 코사인 성분 아니야? 얘의 코사인 성분. 그래서 x는 r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이게 x입니다. r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y 성분은 어떻게 돼? y 성분은 요게 y 성분이잖아. 이 물체 위치로 따지면 요게 이제 y 성분이니까 y는 이놈의 얘가 파이니까 얘가 파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의 사인 성분이 이놈의 사인 성분 요게 y야 요게 y. 이게 x는 이놈의 코사인 성분, y는 이놈의 사인 성분. 그래서 y는 r의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그 다음에 z는 어떻게 돼? 이게 이제 z 성분은 r의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g 성분은 r의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직각좌표계에서의 r, x, y, z하고 우리가 구좌표계에서 세타 파이, r 세타 파이의 관계식입니다. 응? 이게 이제 r 세타 파이의 관계식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내가 이거 다 대입을 해볼게. x에다가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에다가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z에다가는 r 코사인 세타 넣어주면 여기 r하고 하나씩 다 캔슬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ER 햇은 어떻게 될까? ER 햇은 다 r이 캔슬 되면 ijk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 ER 햇은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의 i 햇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의 j 햇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k 햇. 이게 ER 햇 방향, 지름방 그 구좌표에서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나타내주면 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세타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게 이제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r 세타 파이로 내가 계산을 해주면 ijk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 세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타. 이 세타에서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 세타에서는 이 ER이라고 하는 놈을 90도로 로테이션 시켜주면 되죠? ER이라고 하는 놈을 90도 로테이션 시켜주면 돼. 얘는 ER에서부터 ER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파이는 고정돼 있지 뭐. 파이는 변함이 없고 파이는 그냥 파이로 가는 거고 세타 대신에 ER 방향의 단위 벡터를 세타 방향으로 90도만큼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만 대입해줘라 이런 얘기야. 그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이거는 코사인 세타. 근데 파이는 일정하니까 코사인 파이 i 햇 더하기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는 변함없이 j 햇.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k 햇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ER, E 세타, E 파이 ER하고 E 세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럼 이 파이는 뭐야? 이 파이는 원래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xy 평면상에서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r이라고 하는 벡터를 2분의 파이까지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놈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돌아와서 여기까지 딱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파이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놈 2r 벡터가 2차원 평면상 90도만큼 세타가 90도만큼 돌아왔어. 그럼 r이 이쪽이 로테이션 되면 r이 이쪽에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쪽으로 와서 2r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90도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r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에서 세타를 2분의 xy 평면으로 갖다 놔야 돼. 세타가 90도. 그러니까 xy 평면에 2r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갖다 놓고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2분의 파인 평면에서 끌고 와주면 세타가 2분의 파인 평면에 끌고 와주면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까지 끌고 오면은 그게 2r 해시고 이 파이에서는 뭐냐면 그때 단위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주면 그게 2파이 해시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타를 이 r이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있었던 놈을 2차원 평면상에 끌고 와. 끌고 오면은 이게 2r 해시고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의 수직한 방향. 파이는 그거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그놈에서 끌고 온 놈의 단위 벡터에서 파이 자리에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2파이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사인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1.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를 파이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i hat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j는 사인 세타가 90도니까 얘는 90도, 그러니까 1 곱하기 사인 파이 대신에 이놈을 넣어주니까 플러스 코사인 파이의 j hat 이렇게 됩니다. 세타는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2분의 파이로 끌고 왔으니까 0이지. 그래서 이 단위 벡터는 뭐냐? 이 파이에 대한 단위 벡터는 z축에 대한 성분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2차원 평면상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정의가 되는데 그놈을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놈하고 서로 한꺼번에 써주려고 평행이동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햇은 구좌표에서 이 파이햇은 K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위 벡터의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 EI 우리가 이제 구좌표에서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 구좌표에서 어떤 물체를 기술할 때는 R에 ER 해시고 이놈의 이제 속도를 계산해주면 R 닷에 ER 해 더하기 아까 똑같이 R에 DER 햇에 DT 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줄 때 요게 이 정보가 굉장히 필요해. 그러면 내가 먼저 볼게. 요게 DER 햇에 DT는 어떻게 되는가? DER 햇에 DT R 햇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요 놈을 사인 세타 요 놈을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IJK는 우리가 미분해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놈을 사인 세타 미분해주면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세타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를 미분해주면 세타다. 코사인 세타의 세타다. 그게 그리고 이제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첫 번째 이제 사인 세타를 미분해 준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해준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대로 두고 코사인을 미분해 주면 이게 어떻게 돼? 코사인을 시간에서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파이 닷에 사인 파이
이게 이제 I had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거 요거하고 요거만 미분해 준 게 벌써 이만큼이네. 그죠? 이거는 이제 지난번 내가 조금 그 지난 시간에 그 체인 룰로 어떻게 적용해서 미분을 하는 거를 가르쳐 줬지. 그다음에 요거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 요거 미분해 주면 두 번째 거 미분해 주면 저것도 마찬가지 사인을 미분해 주는 거니까 세타 닷에 코사인 세타에 이게 이제 사인 파이 더하기 사인 세타에 사인 파이 미분해주면 파이 닷에 코사인 파이 j 닷, 그치? j hat. 그다음에 마지막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저기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셋 마이너스 플러스에 마이너스 세타 닷에 사인 세타에 k hat 이렇게 됩니다. der hat dt 미분해주면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되게 복잡하네. 되게 복잡한데 요거하고 좀 규칙성이 있나 좀 볼게.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있고 여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2세타 있어.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게 세타 닷으로 다 묶어주면 오케이. 세타 닷으로 다 묶어주면 세타 닷으로 첫 번째 내가 지금 이거 물결무늬 친 이거 세 개의 항을 이제 세타 얘가 다 세타 닷을 포함하고 있는 거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내가 그냥 저기 할게요. 세타 닷으로 다 묶어주면 나머지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에 I had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에 J had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KS로 묶어줄 수 있죠. 더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놈이야 이놈. 2세타 had 얘가 같아. 그래서 이놈을 묶어주면 얘는 세타 닷에 2세타 had 이렇게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놈은 공통인수가 몇? 파이로 묶어주는 거니까 얘는 얘는 사인 세타에 파이 had 사인 세타에 파이 s로 묶어주면 얘가 어떻게 돼? 남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게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파이에 j had 두 개가 있잖아. 얘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는 사인 세타에 파이 닷에 사인 세타 파이 닷에 사인 세타에 2 파이 had 이렇게 되겠네. 파이 맞죠? 내가 한 게 파이 닷에 사인 세타에 2 파이 had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der hat에 dt를 해주면 그 답은 세타 닷에 2 세타 hat 더하기 파이 닷에 사인 세타에 2 파이 hat 이렇게 돼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것만 보면 그럼 V가 어떻게 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구좌표에서는 얘는 R 닷에 ER hat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요걸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얘는 더하기 R에 세타 닷에 2세타 hat 더하기 파이 닷에 사인 세타에 2 파이 h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R 닷에 ER hat 더하기 R에 세타 닷에 2 세타 hat 더하기 R 파이 닷에 사인 세타에 2 파이 hat 이게 구좌표에서의 속도 벡터야. 속도 벡터는 R 세타 파이가 다 있는 겁니다. R 세타 파이. 여러분 우리 2차원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어떤 물체를 기술할 때 이놈이 위치가 R, 얘가 이제 세타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얘 단위 벡터가 2R 해. 그거에 수직한 벡터가 2세타 해. 그래서 이때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속도를 내가
계산한다. 속도를 계산하면 그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r 닷에 2r 햇 더하기 r 세타 닷에 2 세타 햇 이렇게 된다 그랬지? 평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2r 방향하고 2 세타 햇 방향하고는 그냥 같이 가. 그럼 부자표에서 남는 거는 뭐냐면 요 놈만 알파이 닷에 사인 세타 알파이 닷 사인 세타의 2파이 이 놈이 하나 파이 방향의 성분이 하나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파이 이게 세타 이게 이제 r이잖아. 그러니까 이 놈은 뭐냐면 그 파이가 딱 고정이 돼 있으면 파이가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2차원 평면상에서 r 세타 방향으로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이가 고정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파이가 일정해. 파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파이 다시 0이라는 얘기고 파이 다시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놈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파이 방향의 성분은 없고 그냥 r과 세타 평면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평면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밖에 없는 거지 뭐. 근데 물체가 이렇게 파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얘가 3차원 공간상에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효과를 누가 주냐면 이놈이 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놈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가속도를 계산한다. 가속도를 계산해주면 얘 미분해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미분해주면 돼. 9개 미분해. 이거는 저기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미분해 주려면 지금 나는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에 지름 방향 단위 벡터의 시간 변화량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해줬지만 이거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타 방향에 대한 시간 변화량도 계산해야 되고 파이 방향에 대한 시간 변화량도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숙제. 이거는 여러분들 숙제. 오늘 숙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숙제를 하면서 그 1장의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수업은 1장 끝으로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는 항상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때 이 코로나 지금 위기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조용하게 한번 앉아가지고 또박또박 좀 꼼꼼하게 좀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